근무지 본체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켜서 별채 화장실을 이용했다. 급한데 뛰어다녔다는 거죠. 화장실을 갈 때마다 휴대전화를 화장실에 숨긴 건 아니냐라는 감시가 있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음식이 입에 안 맞는다며 조리병에게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등의 말을 했다. 불교 신자도 교회에 끌고 갔다. 이분은 교회를 왜 다니는 건지. 진짜 신앙심 있는 분들은 이러지 않거든요. 한겨울에 1시간가량 베란다에 방치했다. 이게 끝이 아닙니다. 또 있는데요. 출력물이 많습니다. 그리고 전자팔찌를 채워서 호출을 했는데 늦으면 느려터진 군뱅이 영창 보내겠다라는 폭언까지 했다. 군인권센터에서는 공간은 2층 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한 개씩 호출벨이 붙어있다. 그 음식점 가면 호출벨 있지 않습니까? 병사 중 한 명은 상시 전자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띵동 호출벨을 눌러서 호출에 달려가면 물도우기 등의 잡일을 시켰다. 물도와. 월 1회 정도 손님 접대할 때 공관병 이름을 크게 부르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 손목시계용 호출기를 사용한 것이다. 우아하게, 본인들은 우아하게 띵동 눌렀다는 거죠. 박 사령관 아들도 현역 군인인 만큼 아들처럼 생각해 편안하게 대한 건데 일부 소통의 문제가 있습니다. 아니, 아들에게 과연 아들 간식 안 챙겨줬다고 부침개 던졌다면서요. 아들한테 부침개 던진 적 있는지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.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김 교수님, 이 말이 됩니까? 정말 어제도 이제 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산호비, 솔건호비 이야기를 했는데요. 군인이지 않습니까? 군인이면 병영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 가서 20개월, 22개월씩 국가를 위해서 복무하는 건데 저게 무슨 꼴입니까? 정말 저는 뭐 공관병이라는 그 군인들이 저렇게 계속 가혹 행위를 당해왔고 인권침해를 당해왔던 것들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공관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건지 물론 이번에 이제 송영무 장관은 민간 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이것도 좀 세세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고요.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군인이 가서 군 복무를 하는 과정에 공관병이라는 보직을 받은 거잖아요. 그러면 공관병이라는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리하고 지휘부와 연락하는 거고 식사 보조하는 게 임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왜 그 사람을 옆에 있는 집에다 같이 24시간 살게 합니까? 공관병 출퇴근을 정해줬으면 좋겠어요. 9시에 출근해서 그 공간에 일 좀 도와주고 저녁 6시면 퇴근해서 자기 내무반에 가서 잘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간에서 장군이 사는 데서 같이 사니까 거의 머슴처럼 노비처럼 부리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제가 볼 때는 공관병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야 되겠지만 일과 시간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과 시간 전후로는 자기 또 스스로 쉴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같이 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새벽에 부르고 새벽기도 갈 때 부르고 밤에 10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부분들은 정말로 제도적 대책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. 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군인 60만인데 병역 자원이 이제 갈수록 고갈되기 때문에 군 복무를 늘려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근데 많은 것들이 또 북한과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군을 또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긴 해요. 근데 정말 군 인력 60만 필요할까라는 기본적인 의구심이 드는 게 저런 행태입니다. 저런 식으로까지 군인들 일을 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? 그러면 사실은 가장 합리적으로 전투 병력과 또 대한민국의 전투력을 보강하고 필요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저건 정말 군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병역 자원 또 병역 운용 시스템에 대해서도 심각한 좀 전반적인 고민을 해봐야 할 때. 아니 김영민 박사님, 네. 전자팔찌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딱 저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거 감시 목적으로 경계 목적으로 채우는 거죠. 그 전자팔찌를 채움을 당한 거죠. 우리 장병들 입장에서는 야 내가 성범죄자야?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 전자발찌를 대한민국에 도입하는 것 가지고도 결국은 엄청나게 사회적으로 처단해야 되는 성범죄자에 대한 인권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. 그걸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사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갖고 시도 때도 없이 호출해갖고서는 여기 번호가 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번호가 뜨면 어떤 번호 같으면 1층으로 가는지 어떤 번호 같으면 2층으로 가는지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것. 특히나 지휘관뿐만이 아니라 지휘관의 부인까지 자행을 하고. 그 박찬주 사령관 측의 해명이 더 가관이에요. 인정한 거예요. 전자발찌 채웠다는 거. 그러면서 공관병 이름을 손님이 있는데 크게 부르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우아하게 띵동. 네. 이게 해명입니까?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방부의 감사를 받아야 될 게 아니라 결국 사법부의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앞서 우리가 부침개를 집어던졌다고 얘기했잖아요. 아니, 아들은 휴가 나온 아들에게 간식을 안 챙겨줬다고 부침개를 집어던졌다. 이 공관병 입장에서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휴가 나온 아들도 나랑 똑같이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. 군복무를 하고 있는 똑같은 청년에게 부침개를 안 갖다 줬다고 내 얼굴에 부침개를 집어던지면
야, 이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? 약간 인격적인, 예.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마 이제 그 군 인권센터가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. 지금 계속해서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. 저는 지금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나면 그 군복무를 마치고 난 전역한 병사들이 다 같이 군복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불편할 게 없잖아요. 그동안에 있었던 지휘관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다 좀 모아놓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은 사실상 이 지휘관들 입장에서는 군 생활이 끝나고 난 사병 같은 경우는 나랑이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? 내가 그 사병에게 잘못했던 행동을 인해서 이 친구가 전역하고 나서 제보했을 때 내가 그 뒤로도 사법적 처벌이나 군에서의 부당한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애들을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건 공관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휘관 같은 경우는 공관병은 바깥에서 있는 공간이고 당번병이라는 게 있어요. 본인 옆에 항상 붙어 있는.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군부대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있는 여기 본부중대에 있는데 저희 내무반에는 참모부에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근무하거든요. 거기에서 저희 내무반의 구두를 가장 잘 닦는 보직을 맡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구두를 제일 잘 닦냐면 연대장 지휘관의 강번병이 구두를 제일 잘 닦습니다. 왜냐하면 항상 삐까뻔쩍하게 광을 내야 되기 때문에. 연대장 구두야. 네. 연대장 구두를 왜 당번병이 닦아요? 자기가 닦지. 물광입니까? 불광입니까? 그때는 불광은 또 허용하지 않습니다. 이거는 아주 세심하게 물광으로만 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갑진노란을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건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역한 병사들이 제보할 것은 더 제보하시고요. 군이 진짜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아니 김광수 전부장님, 박찬주 사령관의 해명 중에 두 번째 해명. 저는 이 문제 인식 자체, 아까 탁현미 행정관의 행동보다도 어떤 인식의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국방부를 오랫동안 취재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, 제 식구 감싸기 하진 않을까 걱정돼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. 아들처럼 생각해서 한 건데 그냥 뭐 소통의 문제 차원이다. 전혀 문제 인식에 공감대를 갖고 있지 못하는 모습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렇게 완전히 변명에 급급한 아들처럼 생각했다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저는 가장 지금 현재 군대,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군대식, 과거에 잘못된 군대 문화, 이런 것들이 곳곳에 퍼져 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저는 군대가 이제 많이 개선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 장군들, 그다음에 영광급 장교들, 본인들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그 부인들이 계급이 하나 높다고 그러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성 장군이면 부인의 계급은 5성이고 그다음에 3성이면 발 4개고 이런 것처럼 해서 오히려 이런 부인들이 굉장히 갑질을 해서 군인도 아닌데 군인 자체도 제대로 하고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투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상실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하면 안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전투력 강화하려면 이러한 이 방산 비리를 해결하는 것과 함께 군 내부의 이런 인격 침해, 갑질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굉장히 군 전투력 강화에 필수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군 인권센터에 지금 그 공관병에 대한 갑질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. 하도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그래요. 2011년 6월에 수도권 소재 공군 전투비행단인데요.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일을 끝내고 도왔는데 호출이 왔다는 거예요. 보니까 관사에서 키우던 애완견을 죽었다는 거예요. 그 애완견을 물어 죽인 떠돌이견을 찾아라. 그래가지고 애완견을 물어 죽인 떠돌이견을 찾아라. 그래가지고 헌병대원 100명을 소집을 했답니다. 활주로에 날아드는 새들을 쫓는 총까지 동원해서 장병들이 3개월 수색 작업을 했대요. 내 애완견을 물어 죽인 떠돌이개를 찾는데. 근데 이제 무슨 술 찾습니까? 그거를 찾긴 찾았나 봐요. 찾았어요? 네, 개를 잡기까지 3개월이 걸렸대요. 그래서 근무 중 휴식 없이 한 달 넘게 수색을 해서 했는데 우리 군인들이 이 비싼 총하고 이거 해가지고 북한군 잡으라고 했지 이거 떠돌이개 잡으라고 군대 보낸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군대에 보낸 엄마들은 아빠들 좀 억장이 무너집니다. 이런 것들을 이 기회에 다 드러내는 게 적폐고요. 송명부 장관 뭐 지금 북한이나 이런 남북 강제에 굉장히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저기 볼 거고요.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히 살펴받는 게 차원이 아니라 제가 얼른 봐도 폭행, 강요, 감금 뭐 여러 가지죠. 당연히 해서 이거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